세상에 제목만 봐도 오싹한 기운이 감돕니다. 이담 아나운서. 지난 7월이었죠.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했던 사건. 기억납니다. 네네, 맞아요. 당시 피해자는요, 평범한 40대 가장이었고 어린 두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당시 이제 범행 당시의 모습과 범행 후 가해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래요? 생각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세상에. 일단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네. 네, 골프 가방을 든 한 남성이요, 다른 남성에게 다가옵니다. 이 남성은요, 가해자 그리고 쓰러져 있는 남성이 피해자입니다. 어깨를 베인 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데도 가해자는 피해자를 향해서 일본도를 휘둘렀고요. 그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피해자 모습인데요. 손이며 다리며 온몸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요. 일본도는 범행의 충격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아하. 태연하게 손에 묻은 피를 바라보기도 하고요.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만지작거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범행 이후에 엘리베이터에서 탄 모습, 그때 보인 행동은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저거 사람입니까? 저 행동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요, 결국은 체포됐고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어요. 당시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네,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본도를 왜 샀습니까?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습니다. 피해자분들한테 뭐 미안한 말씀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스파이는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심신미약이 아닙니다. 심신미약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거 맞으세요? 맞습니다.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였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제가 연필 쥐었던 손을 지금 연필로 놨어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앞서 저 인간이 범행 직후 엘리베이터 타고 나서 한 행동 보셨죠? 그 범행 직후 자신의 옷과 자신의 손에 혈흔이 낭자한데 그 손으로 자기 머리를 매만져요? 저희 사람입니까, 저희? 자, 그 정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옹호하는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자, 그런 댓글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건데 알고 보니까 이 기사마다 옹호 댓글을 단 사람은 가해자의 부친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네, 아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실질 신문 이후에 한반도에 중국 스파이가 많아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 댓글, 알고 보면 아까 그 가해자가 계속 했던 말이죠. 관련 댓글을 20차례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외에도 몇 가지 댓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행 동기가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면 국가는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자기 희생으로 한반도 전쟁을 막는 결단. 문득 백범 김구 선생의 일본인 살해 동기가 떠오른다. 그의 희생행위는 대의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글들을 올렸다는 거죠. 결국 유족들, 가해자 부친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또한 이 가해자 부친, 가해자가 퇴사 후에 3년 동안 은둔 생활에 가까운 재취업 준비를 하면서 도청과 감시, 이런 망상을 가족에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일본도를 구매한 것도 가족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거 역시 취업 준비라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진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해왔다는 걸 가족들은 감지를 해왔습니다. 즉, 가족들이 이걸 미리 감지를 하고서는 예방을 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듣고도 기가 찹니다.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고 싶지 않고요. 진짜 그 나물의 그 밥, 콩가루 집안, 뭐 이런 아버지라는 인간이 다 있습니까? 최진용 변호사. 근데 이 몹쓸 인간이 재판 관련해서 뭘 신청했다면서요, 지금?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나 판사한테 재판 받을 게 아니고 시민 배심원단 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신청했는 거예요. 사실 보통 이게 그 국민 참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이걸 했다가 오히려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 밉상이라고 보이면은 형이 판사들이 하는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것을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 네. 지금 우리 그 아이템으로 다룰 만큼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만큼 그런 사건인데
의외로 이것이 본인의 살인죄와 관련해서 3명의 재판부가 있는 합의부 재판을 넘어서 이 배심원단이 있는 배심 재판을 신청했다는 것도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판단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살인 사건이고 그러면은 살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네. 아마 변호사가 이 국민참여 재판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일반 재판으로 판사님 3분의 어떤 판단을 받아볼 것인지 얘기를 했었을 때에 아마 국민참여 재판을 하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일반 살인 사건에서 국민참여 재판을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그리고 제대로 한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제 변호인 네. 입장에서 경험으로 봤을 땐 과연 그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인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네. 다만 말이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아하, 네. 내가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만 나를 미행하고 감시를 하는 중국 스파이라 생각해서 피해자를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네. 정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이 어떤 심신미약이 있다는 걸 해서 실제로 그런 것을 통해서 형을 낮추려고 하는 전략인지 이런 부분을 재판장님이 매의 눈으로 반드시 네. 가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다니까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자유니까 일단은 그건 지켜볼게요. 그런데 어쨌든 그 결정이 그 선택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즉 자기 무덤을 자기 스스로 판격이 될지 한번 눈 부릅뜨고 이 사건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